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유가증권 나왔죠. 일단 유가증권 나오면 요거 먼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유가증권에 몇 가지 있죠? 두 가지.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이 주식이에요. 그 다음에 채무는 사채입니다. 그래서 단기매매, 매도가능,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 다음에 채무도 단기매매, 매도가능, 그 다음에 만기보유, 증권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었죠. 일단 1번 보시면 매도가능 증권의 취득 시점에 제공한 대가 외에 매입 수수료, 이전 비용은 수수료로 처리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이냐면 제가 이거 많이 썼었는데요.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을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그 다음에 매도가능 증권이 아니고 단기매매 증권이면 1번 맞는 거예요. 근데 단기매매 증권 살 때 들어간 부대 비용만 뭐요? 수수료.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우리가 일명 판관비라고 표현하는데 판관비는 몇 번대죠? 네, 800번대죠. 몇 번대예요? 800번대.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왜냐하면 이자 비용은 900번대예요. 몇 번대라고요? 900번대. 그리고 이렇게 헷갈릴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 가서 일반 점표 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 쳐요? 이자. 그리고 여기 이자 비용 있잖아요. 900번대.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의 별표 2개. 요거 은근 잘 내요. 시험 때. 수익의 인식. 어저께도 나왔었는데 위탁 판매는 어저께 제가 수탁자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팔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상품권은 어제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팔아야 된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공연 입장료. 요거는 행사가 개최되면은 그때부터는 환불 못 받잖아요. 예, 그래서 행사 개최 시점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제가 일반 판매라고 하는데 세 가지 많이 적어요. 현금, 외상, 할부. 요거는 인도 기준이에요. 이제 거기는 회수 시점이라고 되어 있죠. 회수하고 인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인도는 물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상으로 물건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물건 줬을 때 팔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회수 시점은 뭐죠? 내가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요거 잘 나와요, 시험 때. 그 다음에 4번 재무제표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재무제표 작성.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상태가 재무상태표입니다. 경영성과는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은요? 현금흐름표. 네, 자본변동은요? 자본변동표. 그리고 여기엔 빠져있는데 주석. 그래서 일단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2번에다가도 별표 하나만 쳐놓으세요. 요것도 종종 시험 문제 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합쳐요, 나눠요? 나눠요. 네.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죠? 합칩니다. 그래서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재무제표는 어렵게 만들어야 돼요?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해하도록.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보시면 사업 결합 또는 사업 중단 등에 의해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동일하려면 똑같은 상황이어야 되죠. 근데 우리 회사가 당장 내일 망하게 생겼어.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해야 돼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돼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무형자산. 정답 3번이에요. 무형자산은 0으로 합니다.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잔존 가치가 없다. 근데 있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요게 원칙이에요. 근데 항상 원칙만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그래서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이게 법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원칙만 있으면 쉬워요. 왜냐면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니까. 근데 항상 원칙도 있지만 뭐도 있죠?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예전에 저 아는 애가 길 가다가 그러니까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게 사고가 날 때는 저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횡단보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운전자가 불리한 거고, 횡단보도에서 멀면 멀수록 이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불리한 거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도로 횡단보도에서 가까운 데에서 무단횡단하면은 그래도 그 뭐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알긴 했어요. 왜냐면 저 14살인가 15살 때 동네 애가 부딪혀갖고. 그 다음 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우리 제조원가는 500번대입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무슨 직이요? 생산직. 그래서 정답은 3번. 판매직은 800번대. 그래서 어저께 우리 분계 상여금 분계 있었죠? 그래서 시험장 가셨을 때 할 게 없으면 제일 최근 거 위주로 보세요. 왜 그러냐면 최근 거에서 비슷하게 한두 개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거는 아마 저희가 시간상 못 풀 것 같아요. 요대로 나가면 한 회는 그거 이제 프린트로 해서 드릴게요. 그 다음에 7번 요거 빨리 숙지하십시오. 이거 은근 잘 나옵니다. 원가 행태 두 가지 있어요. 변동비하고 고정비. 그래서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증가할 때.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있어요. 준변동비. 그래서 다른 말로 혼합원가라고 해서 변동도 있고 고정도 있고, 얘는 무슨 요금 나오면이에요? 기본요금.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 일정 구간. 그래서 얘는 무슨 형이라고도 해요? 계단형. 그래서 조업도가 증가하면 변동원가 총액은 증가한다. 맞고요.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원가는 감소. 맞고요. 조업도가 감소하면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이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요거 은근 잘 물어보죠 시험 때.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것들은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의 1차 목표는 나왔던 거 안 틀리는 게 1차 목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 중에서 맞추는 게 목표지, 뭐 배우지도 않은 거는 맞출 확률이 적잖아요. 그 다음에 8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저기 어디냐, 보조부문. 그래서 보시면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세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직접 배부, 직접 배부법,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를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재산은 복잡. 항상 정확하면 복잡해요. 우리 정확하면 시간 오래 걸려요, 적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것도 같이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1번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완벽하게 고려하면 상호 맞고요. 단계는 순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간의 순서 나오면 뭐라고요? 단계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니까 딱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잘만 숙지하시면 맞출확률이 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가공원가에다가 밑줄 치세요. 무슨 원가요? 가공원가. 우리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는 재료비랑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는 노무비랑 간접비. 노무 얼마예요? 30.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변동제조 간접원가는 있는데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변동제조 간접원가는 총 제조 간접원가의 50%래요. 그러면 제조 간접비는 얼마일까요? 네, 160이겠죠. 맞죠? 왜냐면 160의 반이 얼마예요? 8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셔야 맞추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조 간접비는 얼마라고요? 160. 그래서 얼마 돼요? 194번. 그러니까 요거 뜻을 아셔야 돼요. 아, 이게 변동이 반이래. 그러면 반이 80이잖아요. 그러면 전체는 얼마예요? 160이야. 네, 요거를 이해하셔야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까지 했고요. 10번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개별원가 계산은 비싼 거. 그 다음에 종합은요? 싼 거. 그래서 다 품종, 아이고, 소량, 주문 생산. 아, 이거 다 좋은데 한글만 이래서 다음부터는 엑셀로 바꿔야 되려나. 그 다음에 소품종 대략, 그 다음에 작업 제조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 환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어때요? 중요하죠. 제가 이거 자주 쓰죠. 그만큼 자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그 다음에 기말정원품. 그 다음에 또 보시면 1번 개별원가 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개별원가 계산은 예정배부, 실제배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종합원가 계산은 단기총 제조원가가 완성품 환산량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소량은 어디예요? 개별이죠? 네. 근데 종합하고 개별하고 바뀌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면세. 두 번째 줄에 면세.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 면세는 여기에 많이 쓰여요. 기초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얘는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합니다. 왜 불완전이라고 하냐면 안 돌려줘요. 환급이 있어도 돌려줄 게 있어도 안 돌려줍니다. 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면세는 꼭 요게 나와야 돼요. 뭐야? 계산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면세되는 경우죠. 1번 조경공사 업체가 조경공사에 포함하여 수목을 공급하는 경우. 업체는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세금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내야 되겠죠. 그래서 과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V를 판매. TV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래서 요것도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셔야 돼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은행은 면세 업종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은행에서 일 볼 때 수수료 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수수료에 부가세 없어요. 왜냐면 은행이나 보험회사 이런 데들은 면세 업종이에요. 왜 그러냐면 은행에 돈 많으신 분들도 가지만 돈 적으신 분들도 가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다 세금 내라 그러면은 이제 돈 적게 내시는 분들이 아니면 대출 받는 분들이 돈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회사는 면세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4번 악기 피아노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래서 뭐예요? 과세. 그러니까 이 문제 나오면 일단 제일 먼저 찾으셔야 되는 게 여기 비싼 거냐 싼 거냐. 그 다음에 이걸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이냐 돈이 적은 사람이냐 그걸 보시면 그렇죠. 대부분 싼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싼 것들이 면세.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층에서 많이 쓰는 게 면세가 많고요. 고소득자들이 많이 쓰는 건 대부분 뭐예요? 과세예요. 왜냐하면 세금은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세금을 걷는 이유는 하나예요. 많이 버는 사람한테 걷어서 적게 버는 사람한테 배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왜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계속 기자들이 장난치잖아요. 네. 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내야 돼? 라고 이상한 얘기하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소설을 써요. 예. 예. 그리고 많이 벌어서 안 쓴 사람이 왜 많이 내야 돼, 세금을? 이따구로 소설을 써요. 예. 근데 나라가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돈을 벌어서 써야 되죠. 소비를 해야 이게 나라가 굴러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쓰는지는 아는데 좀 오바 비슷한 것도 있어서. 원래 토요일 쉬기야 5일제가 돈 쓰라고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안 쓰잖아. 원래 토요일 날 쉬기. 그래도 쓰긴 쓰잖아요. 쓰나? 네. 그래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왜냐면 일단 제가 돌아다니니까. 집에 필요한 거 쓰지. 남자들은 주중이 많아야 술 먹으러 다니는 게 더 많이 써. 아니죠. 그것도 있죠. 금요일 날 저녁에 많이 쓰잖아요. 네, 왜냐면 금요일 날 저녁에 술 먹고 그 다음날 쉬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쉬는 날은 있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더 쓰게 만들려면 주 4일째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수요일 날 쉬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날 진탕 먹고 수요일 날 쉬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진탕 먹고 토요일 날 쉬고. 그래서 이거는 원치 않아요. 금토일 3일 쉬는 거. 이거는 소비하는데 그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수요일 날 쉬는 게 네, 그렇죠. 이건 그냥 제 꿈 같은 얘기입니다. 아직 주 4일째 되려면 멀었어요. 그 다음에 1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환급.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신고할 때는 매출 매입 다 신고하는 거예요. 뭐 매출은 신고 안 하고 매입만 신고할 수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 기간에 다 신고하는 거예요. 일단 환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 환급이 있고 조기 환급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은 15일, 아니 15일이 아니라 30일. 조기는 15일. 그 다음에 일반 환급 같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 때는 환급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 넣을 때 미환급세액이라고 넣어본 적 있을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몇 번 안 넣어봐서. 그래서 그게 왜 넣냐면은 일반 환급은 예정 신고 때 안 돌려줘요. 그래서 아직 못 받았다 그래서 확정 신고 때 미환급세액이라고 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3번. 네,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조기환급은 요럴 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되냐면 수출하거나 시설 설비 등에 투자했을 때. 근데 왜 그러냐면 빨리 돌려주는 게 좋은 거예요? 늦게 돌려주는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빨리 돌려주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국가에서 혜택을 준다는 얘기는 나라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수출하는 회사한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시설 설비 투자, 이거는 뭐냐면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기계를 산다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그러면 시설 설비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국가 입장에서는 돈 쓴다는 얘기잖아요, 회사가.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이러면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해요. 회사들한테 투자 좀 해라. 예, 대기업들한테 너네 투자 좀 해라. 근데 왜 그러냐면 투자를 하면은 고용률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대기업들이 돈이 많으니까 돈 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 그러냐면 대기업들도 이제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올해 아마 삼성전자 주식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반도체 시장이 삼성이 1등이었는데 얼마 전에 뺏겼잖아요. 대만 회사한테. 그거 뺏겼죠.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쇼크예요. 왜냐면 그 외국 투자자들이 원한 게 있었는데 삼성에서 안 하겠다. 예, 우린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너네들이 원하는 거 안 해줄 거야. 그래서 최근에 또 주식값이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지금 LG도 위험한 게 뭐냐면 그 뭐지? 애플이 갖고 있는 아이폰 있죠. 아이폰의 디스플레이가 대부분 LG 거였대요. 근데 애플이 작년인가 올해 초에 발표했어요. 자기네들이 이제 직접 생산할 거라고. 예. 그럼 이제 LG에서도 매출액이 늘어날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껴 쓰십시오. 저축 많이 하시고. 예, 이럴 때는 현금이 왔답니다. 뭐 부동산 이런 거 이제 큰일 나요. 그 다음에 13번 세금계산서. 그래서 1번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요, 요건 계약의 해제일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수정의 뜻이 뭐죠? 고치는 거죠. 그래서 왜 고치냐면 계약이 끝났어. 근데 이거는 왜 계약의 해제일로 작성을 하셔야 되냐면 이 계약이라는 게 오늘 계약한 다음에 1년 후에 해약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부동산 관련된 것들. 그래서 최근에 그지 같은 일이 뉴스에 몇 번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냐면 이거는 국회의원들하고 공무원들 또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 있잖아요. 장난친 게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게 사겠다라고 계약한 걸 1년 후에 안 샀다라고. 그러니까 장난치려고 원래 여기 아파트 가격이 5억이야. 근데 6억에 우리가 계약했다라고 신고했어요. 그러면 거기 아파트는 이제 가격이 얼마가 되죠? 6억이 되죠. 근데 이거를 1년 후에 계약 안 했다라고 계약 해지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요. 한 사람이. 네. 그러니까 안 산 사람이죠, 결론은. 안 팔고 1년 동안 그거를 냅두는 게 말이 되냐고요. 1년 후에 계약 안 했다라고 올리는 게. 한 사람이겠죠. 한번 계약했는데 한 사람이. 아니죠. 산 사람이죠. 산 사람이 자기 샀다라고 이제 신고해야 되잖아요. 신고가로. 근데 그거를 신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장난치려고. 신고가는 5억이었잖아. 아니요. 신고가가 6억이었죠. 근데 그거를 1년 후에 이거 집 안 샀습니다라고 계약 해지 신고를 한 거예요. 네. 왜군요? 장난친 거니까요. 돈을 주고 산 건데. 아니요. 안 샀대라니까요. 안 샀다. 그냥 아파트값 장난친 거예요. 장난한 예, 장난한 건데 1년 후에 그거를 취소했다라고 신고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예. 계약을 했는데 1년 있다가. 예, 1년 있다가 취소 신고를 한 거예요. 나는 한 예, 거. 그래서 그 아파트만 6억이 된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때문에 아니요. 세금 때문이 아니고 그냥 장난친 거예요. 그냥. 장난친. 예. 금액 올리려고. 네, 신고 기간에 아니 너 그거 산 거 아니다. 근데 그거를 1년 후에 취소 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집이 6억에 팔렸다 그래갖고 다른 사람이 그 동네에 6억에 산 사람들은 당한 거죠. 그렇지. 막말로. 장난한 거. 전략이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많이 했다고요. 자전거래라 그래서 지들끼리 사고 팔고 가격 올리려고. 1년 있다가 회의하고 했던 그렇죠.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빙신들이 그냥 냅두는 거잖아요. 1년 후에 그런 거 해약하면 벌금 몇 억 때려버려야죠. 그 사람 하나 때문에 피 본 사람이 몇 명인데. 통장에 왔다 갔다 하는 공고료가 있어야겠고. 아니죠. 계약만 했다니까요. 사고 판 게 아니라. 계약서만. 예, 계약서만 쓴 거예요. 예. 뭐 돈이야 뭐 그냥 서로 주고받으면 땡인 건데요. 뭐. 주택 같은 경우는 계약할 때 해약은 기간이 있어요? 몇 개월? 없어요. 없어요? 네, 지들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과세기간 빨리 외우십시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외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망하고 출국. 그래서 보시면 1번 거주자가 사망 또는 국외 이주한 경우를 빼고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예요. 언제까지라고요? 돌아가신 날까지. 뭐 돌아가신 날의 말일 이런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1월 1일 날 돌아가셨어. 그러면 사망한 날의 말일까지 하면 1월 31일까지 살아있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일이 아니고 돌아가신 날까지. 그리고 세금은 몇 개월 안에 내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12시 말을 아니요. 돌아가시면 6개월. 왜냐면 상속이 6개월 이내에 끝나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돌아가신 다음에 세금 관련된 것들은 6개월 안에 해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세금을 네. 왜냐면 6개월 안에 상속 받을 사람 상속 받아서 상속 받았으면 모두 다 내야 돼요. 세금도 다 내야 되잖아요. 요건 상속세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이에요. 그 다음에 15번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인데 요것도 좀 외우셔야 돼요. 일단 2월 결손금은 얘만 15년이에요. 대부분 기본적인 서류들은 5년이고 그 다음에 대손이나 이런 것들은 10년이에요. 근데 2월 결손금 얘만 15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시험 대손만 10년으로 네, 대손 10년이요. 그 다음에 얘는 몇 년이요? 15년. 그리고 대부분 서류들은 몇 년이요? 5년 보관. 네. 다른 거는 5년.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사업소득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2월 결손금은 말 그대로 예전에 손해본 거예요. 2월의 뜻이 뭐예요? 넘겨준 거. 결손금의 뜻은 뭐죠? 결과적으로 뭐 난 거예요? 손해난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해본 게 있으면 15년 동안 다른 소득에서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그 뜻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2월 결손금 크면 다시 살아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면 2월 결손금이라는 게 결론은 우리가 손해본 금액인데 5억 손해봤대.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대한민국 구조상. 그리고 매년 2월 결성금을 처리할 때 있으면 빼주는 건데 2월 결손금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아니 올해 거 일단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남았을 때 획차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뒤로 그렇죠. 뒤에 거부터 앞으로 가야죠. 왜냐면 최근 거부터 빼주면 옛날 건 못 빼잖아요. 예, 올해 거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빼주는 거예요. 올해 건 당연히 먼저 다 처리해야죠. 올해 거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 그 다음에 실무 일반 전표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미지급금 지문에 답 다 줬잖아요. 미지급금 얼마 있었어요? 35만 2천원. 좋아. 그 다음에 뭘로 줬어요? 보통예금. 이거보다 얼마나 더 자세히 줘요? 지문 안에 다 줬잖아요.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지문 안에 다 줘도 안 줘도 맞출 사람은 맞추고요. 틀릴 사람은 다 줘도 못 맞춰요. 이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시험 보기 전날 이 문제 숫자만 바꿔서 나올 거다라고 알려준 적도 있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틀릴 사람은 틀리고 맞출 사람은 안 가르쳐줘도 맞춰서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4월 1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무상. 무상의 뜻이 뭐예요? 돈 안 주라고. 네, 공짜로 받는 거죠. 우리 공짜로 받는 거 뭐라 그래요? 공짜. 공짜 없어요. 개정 과목에. 자산 수증이. 자산 수중이 안 갚아도 되면요. 네? 안 갚아도 되면 채무 면제 이익. 불나거나 지진 나면요. 재해 손실.
그다음에 보험금 받으면 보험 수익,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뭐 그런 것들 기억하고 계세요. 이거 여기 서서 자산 수증 이걸 썼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 4월 15일 날 기계 받았죠? 얼마짜리 받았어요? 500. 공짜로 받았다. 자산 수증 이익 얼마요? 500.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이런 운도 좀 있어야 돼요. 이걸 까? 그래갖고 썼는데 맞았어. 이럴 때는 서울 안 써도 돼요? 네,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5월 3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확정급여요. 우리 퇴직연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급여형하고 무슨 형 있죠? 기여형 있어요. 그래서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여형은요 퇴직급여. 여기 무슨 형이에요? 네, 퇴직, 네, 연금, 운용, 자산 1,000만원. 그 다음에 수수료 얼마 있었어요? 네, 수수료, 비용. 주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에요. 그래서 얼마 수수료 나갔죠? 55만원. 그 다음에 보통 예금 얼마요? 1,055. 근데 이거 솔직히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은행에서 수수료 얼마 뛰는지 얘기 잘 안 해줘요. 근데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8번이 안 들어가요? 네, 8번 안 들어가요. 얘는 자산이에요, 그냥. 요거일 때만 58이에요. 기여형은. 그래서 쳐보시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음에 7월 12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외화. 외화 은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외화에는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외환차익, 외환차손,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 손실. 외화 문제도 잘 나옵니다. 외환차익, 외환차손은 실제, 밑에 거는 결산. 지금 결산이에요, 결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닐 땐 어느 거요? 위에 거.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외화 장기 차입금은 부채예요. 항상 이거 나올 때는 세 줄로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은 5만 달러 곱하기 1100 얼마였죠? 92원 하시면 얼마 나와요? 550 아니 네, 5700? 550. 네, 5750 남아요. 잠시만요, 맞나? 아니 5,960만 원. 잠시만요. 5960이죠? 어. 왜 또 이상한 게 또 난 계산기를 쳤는데. 그래서 5,900 얼마요? 60. 그 다음에 7월 12일 날은 5만 달러 곱하기 얼마요? 1150원. 그래서 5,750. 그래서 결론은 5,960 줘야 되는데 5,750 준 겁니다. 그럼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그래서 차변의 외화장기 차익금 5,960 뉴욕. 대변은요? 통장에서는 5,750. 그 다음에 차익 210. 그래서 외환
차익 210. 끝. 외화 문제는 양쪽으로 왔다 갔다 잘 나오니까 주의하세요. 그다음에 9월 15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대손.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대손세 공제 받음.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대손세 공제 받은 거. 그래서 보시면 답은 일단 이겁니다. 현찰로 110 받았죠? 네. 그 다음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10. 아 110이 아니고 100. 110 아니에요. 이거 환입으로는 안 써요? 아니 환입 안 써요. 대손 충당금 환입 저기는 안 써요.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10. 일단 요게 답이에요. 왜 그런지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버전이 하나 더 있어요. 또 하나는 현금 110에 대손 충당금 110. 버전이 두 가지입니다. 이 문제 나오면. 그래서 차이는 무슨 차이냐면은요. 요거 차이예요. 위에 거는 대손세 공제를 받은 적 있다. 위에 거는 네, 대손세 공제 받음. 밑에 거는 대손세 공제 안 받음. 그러니까 받았다라고 나오면 세금이 꼭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 부가세 예수금 쓴 거는 대손세 공제 받음이고 그렇죠. 부가세가 나오려면은 대손세 공제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손세 공제 받았다는 뜻이 뭐냐면 세금을 깎아줬다는 뜻이에요. 공제라는 게 세금 빼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금 빼줬으니까 돈 받으면 다시 뭐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세금이 나와야 되는 거고 대손세 공제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은 세금 감면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세금이 나올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근데 안 받은 걸로 써도 틀리진 않아요? 아니요, 틀리죠. 저거 밑에 네, 밑에 건 틀린 거예요. 위에 것만 맞은 거예요. 왜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대손세 공제 받았다라고. 근데 이제 두 개 다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저는 두 개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 게 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대손세 공제 안 받았대. 그러면 그때는 어디 게 답이에요? 밑에 게 답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2번 메인 매출 7월 19일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그 대표이사 자택. 그래서 대표이사 뭐라고요? 자택. 예. 집에 갖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불공이에요. 업무하고 관련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하이마트 역. 사장님이 갖고 간 거 가지급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지급금은 크게 두 군데 쓰입니다. 몇 군데 쓰인다고요? 두 군데. 하나는 출장 갈 때. 또 하나는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썼을 때. 그 다음에 김연우. 거기 마지막에 써있죠. 김연우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맞죠? 그래서 김연우 꼭 쓰셔야 돼요. 가지급금에다가. 그 다음에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궁금인데요. 네? 그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뭐를 써요? 뭔 필요적 기재사항이요? 적요에는? 적요는 안 써요. 적요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적요는
적요 8번 빼놓고는 채점 대상 아니에요. 아니 거기. 밑에 분봉이요. 아, 불공이요? 업무 무관. 업무 무관이요? 네. 사업가하고 관련 없는 거. 업무 무관이. 사업과 관련 없는 거. 아, 네. 네. 업무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업과 관련 없는 거. 이거는 그렇죠. 거기에 번호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28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마지막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분계 똑같이 하시는데 금액에다가 한번 뭐 걸라고요? 마이너스. 그래서 매입 과세 동북 전자는 역 차변의 원재료 마이너스 얼마요? 300. 그 다음에 세금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돈 받았어요? 외상으로 했어요? 외상 마이너스 330. 끝. 그러니까 요거 분계 시험 문제 나오면 괜찮아요. 나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분계 그냥 그대로 쓰고 금액에다가 뭐만 걸면 돼요? 마이너스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8월 1일 보시면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협성과 기계장치 구매 계약을 체결했죠? 네. 자, 8월 1일 보시면 매입에 뭐예요? 카과. 그 다음에 협성. 전자는 없어도 되고 불하고 써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부가가치세 포함해. 네, 부가가치 할 거니까 네. 여라고 하면 되지. 어느 여요? 아니요, 여는 어차피 카드는 안 들어가요. 맞다. 네, 상관없어요. 아니 그 뭐- 그러니까 카드가 아닐 때. 네. 카드가 아닐 땐 전자가 있을 때만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포함인데도 없어. 아, 포함이냐 불포함이냐랑은 상관없어요. 여부는 그냥 무조건 전자냐 전자가 아니냐 그것만 보는 거지 이게 포함이냐 불포함이냐하고는 상관없어요. 포함일 때는 세금계산서가 우선이라고 했죠. 그렇죠. 겹칠 때에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2번은 전자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 근데 일단 부가가치세 포함될 땐 세금 계산서가 들어가는. 아니요,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문제는 뭐 세금 계산서니까 별도고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내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여부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여는 전자일 때. 전자. 그렇죠. 전자가 아닐 때 부. 그걸로 보는 거지. 전자일 때는 따로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아니면은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차변에 먼저 준 거 뭐라 그래요? 선급금. 그 다음에 세금 몇 프로예요? 10%.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 급금. 무슨 카드? 우리 카드. 카드일 때 꼭 카드 쓰시는 거. 요거 조심하시고.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8월 시급에만 우리 카드 쓰고 있죠? 여기는 다 협성이에요. 네, 안 써도 돼요. 여기 협성 쓰면 여기다 협성 들어가요. 그 다음에 8월 12일 보시면은요
영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했습니다. 일단 이거 먼저 하라 그랬어요. 3천에서 얼마 빼요? 1200 빼요. 그럼 얼마 돼요? 1800 돼요. 얼마에 팔았어요? 얼마 손실? 예, 여기서 500 손실 안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매출의 과세에 저기 어디냐 서울의 대변에 차 팔았죠. 그래서 차량 뭐요? 문방구 얼마요? 3천. 그 다음에 차변의 감가 삼각 노개 얼마요? 예, 1200. 그래서 700, 1800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받았죠? 200. 그 다음에 못 받은 거 얼마 있었어요? 거기 써 있잖아요. 밑에 1200 얼마요? 30. 그 다음에 대변에 세금 얼마죠? 네, 130. 그 다음에 아까 이익이라 그랬어요? 손해라 그랬어요? 손해면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요? 500. 웬만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1년에 시험 6번 본다라고 치면 3번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50%면 확률 되게 높은 겁니다. 처분 손실 아니면 처분 이익이 된다고요?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럴 수도 있어요. 1800만 원짜리 1800에 팔았다. 그럼 0이네. 그렇죠. 그때는 이익 손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익 나거나 손해 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거나. 왜냐면 시험은 내는 사람 매미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거 아니고 0으로 나온 적도 한 번인가 두 번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얘만 안 쓰면 돼요. 이익이냐 손실이냐. 이게 일반 장편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일반 전표에는 뭘로 나오냐면 이거를 그냥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만 안 나오면 돼요. 부가세 네, 왜냐면 일반 전표니까 부가세 없잖아요. 똑같아요, 분계는. 근데 이제 그게 나오냐 안 나오냐 싸움. 그 다음에 8월 16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요즘 자주 보는데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발행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건별이죠. 매출의 건별. 이제 건별 좀 눈에 보이죠?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지. 네, 얘는 꼭 나오면 뭔가 없다라고 꼭 나와요. 분계가 일반 장편보다 메인 매출이 더 쉬워요. 네, 적응만 하면. 왜 그러냐면 얘는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일반 전표는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종류가 무한대예요. 네. 근데 메인 매출 전표는 나와봤자 뭐 과세, 영세, 면세 이렇게 트리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 볼 때쯤 되면 대부분 그 얘기 하세요. 일반 전표보다 메인 매출 전표가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것 같다고. 근데 메인 매출 유형 보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있죠. 그 외에 우리가 안 배운 것도 나올 수 있는 거. 우리가 안 배운 게 나올 확률은 0.1%. 네. 한도 정해져 있는. 그렇죠. 거의 정해져 있는 거에서 99% 나오고 안 나온 것 중에서 진짜 나올 확률 한 몇 년에 한 문제 정도. 네. 있기는 있는데 진짜 극소수예요. 그런 문제들. 근데 그런 문제 만나면 이제 짜증 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험도 멘탈 싸움이라. 네. 제일 좋은 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왔어요.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사이에서 이상한 거 하나 내버리면 좀 흔들릴 수 있죠. 되셨죠? 그리고 항상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하셨는데 포함인지 별도인지 요거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 부가세. 그리고 여기는 난이도가 나올 때마다 달라요. 어떨 때는 요 정도면 할만할 것 같아. 근데 또 어떨 때는 야 이거 사람이 풀라고 주는 거야? 이게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가가치세를 마지막에 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부가세 잘 못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넘기세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멘탈 싸움이라 잘 나가다가 멈추면 그 뒤에도 잘 안 풀려요. 근데 쭉 내가 자신 있는 거 먼저 하시면은 이게 또 안 보이던 게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내가 이 어려운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로 오세요. 수출 실적 명세서. 그래서 수출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일 기준? 선적일 기준.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기준환율하고 재정환율.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몇 월에서 몇 월이죠 이거? 10월에서 12월. 그래서 10월에서 12월 하시고 그 다음에 수출 신고 번호가 111-2233-44444444. 우리 다시 안 치는 거. 다시 안 치는 겁니다. 다시는 저것만 치는 거예요. 통장 번호하고 카드 번호만. 그 다음에 선적 일자는 2022년 10월 14일. 그 다음에 미쿠 US 달러. 그다음에 환율 얼마로 해야 돼요? 선적일이 빨라요. 저 환가일이 빨라요. 환가일이 빠르잖아요. 10월 며칠이요? 5일. 10월 5일. 10월 5일 날 환가했잖아요. 지문 잘 보세요. 10월 5일 날 환가 했어요? 안 했어요? 환가했다. 했죠. 그래 10월 5일 날 달러 얼마예요? 1190원. 2만 달러. 그 다음에 미국의 어디요? 스탠포드사. 왜 환가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환가일이 빠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독일 22113344444444. 그 다음에 2022년 선적은 11월 11일. 여긴 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EUR 유로예요. 유로화. 그 다음에 환율은 몇 월 며칠 걸로 해야 돼요? 11월 11일. 그래서 11월 11일 날 얼마예요? 1,400원. 11일. 예. 1,400. 그렇죠. 7,000. 끝. 마무리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거 잘 봐야 돼요. 만약에 나오면 뭐 잘 보셔야 되냐면 저거 환가일로 갈 거냐 선적일로 갈 거냐 그것만 보실 수 있으면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요것도. 그러니까 여기 밑에 일부러 날짜 많이 준 거예요. 우리 헷갈리라고.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선적일이냐 환가일이냐 그거 보시면 됩니다. 거래처 코드는 F2.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모르겠으면 일단 누르시라고요. F2. 환율 날짜만 보면 괜찮은데. 근데 환율 날짜만 잘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도 나쁘지 않아요. 시험 때 수출 실적 명세서도. 그리고 오늘 처음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오십시오. 부가가치세로. 그리고 작년부터 저기 2점은 공짜로 줘요. 부가세에서. 네. 그 3번 문제 있거든요. 요게 이제 작년부터 나온 문제인데 어렵진 않아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111회 풀라 그 101회 풀죠. 네. 그래서 저희가 요번 주에 이제 103회까지 풀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104회 풀고 105회는 그냥 프린트물만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연습해 보시면 맞출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푸십시오. 왜냐면 전산회계 1급은 저게 중요해요. 연습량이. 이건 제가 풀어드린다 그래서 별 효력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지금 하나거든요. 60분 안에 답만 보고 입력해야 60분 안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답 안 보고 내가 해서 60분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전산회계 1급은 연습량이에요. 그래서 전산회계 1급 떨어졌어 그러면 내 머리가 나빠서 아닙니다. 제가 이 전반에서 다 얘기하는데 전산회계 1급은 연습 부족이에요. 근데 전산 세무는 연습량도 중요하지만 이건 이해를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래서 매출 자료 보시면 매출의 과세, 매출의 카과, 매출의 현과, 그 다음에 매출의 수출,
그 다음에 대소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회수. 회수. 회수니까 200이에요. 네. 예. 그럼 마이너스를 쓰는 거죠. 아니죠. 그냥 200이라니까요. 그냥 이랬어요. 예. 그 다음에 저기 소멸시효 완성된 거 있죠. 요거는 마이너스 100. 소멸시효 완성된 거 마이너스 그래서 100만 원만 넣는 거예요. 200. 200에서 100 빼서 얼마만 넣는 거예요? 100만 원만. 아, 설명은 드릴 거예요. 조금 더. 저 맨날 똑같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쓰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는 이해하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과정이 중요해요. 시험 볼 때만 결과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는 꼭 제가 하라고 알려드린 대로 과정을 밟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안 하는 거 하나 있을걸요? 제가 이거 처음부터 하라 그랬는데 증가감소 생각 안 하고 붕괴만 하죠. 네. 그거 생각하면 근데 그거 생각을 안 하니까 조금만 꼬아놓으면 엉뚱한 거 쓰고 차대변 거꾸로 쓰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아니어도 앞으로 이제 뭐 또 다른 공부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초반에는 기초가 중요해요. 근데 괜찮은 게 전반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전액 횟수라는 말 없으면 전액 회수 없으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렇죠. 횟수가 회수의 뜻이 뭐예요? 횟수가 받았다는 얘기. 돈 받았다. 돈 받았으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세금 내려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안 받을 때는 많이.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다가 2억에 2천, 그 다음에 3번에다가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포함이니까 5천에 500. 그 다음에 직수출은 6번이에요. 그래서 6번에 얼마요? 2천. 그 다음에 8번에다가 아까 200에 마이너스 100이니까 얼마라고요? 직수출 6번. 영세 기타. 예, 기타잖아요. 왜냐면 직수출 세금 계산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8번에 100. 잠깐만요. 8번에 대손 아까 200에 마이너스 100이었잖아요. 그래서 100. 그래서 대손에 8번에 수액에다가 100을 네, 3개에다 100. 신용카드는 현금 같이 나요? 여기 써 있잖아요. 신용카드 현금. 근데 여기는 5,500인데. 여기요. 5천에 500. 아, 항상 잘 봐야죠. 부가가치세 뭐요? 포함. 항상이라는 건 없어요. 거기 지문을 잘 봐야 돼요. 지문에 다 써놨잖아요. 예.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항상 뭐든 이런 거 없다고. 근데 아까 여기 입력했는데 왜 없어요 전화? 날아갔나? 이거 연습용이 날아갈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매입 자료 보시면 매입의 과세의 일반이 1억. 그 다음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 보이세요? 토지의 무슨 적 지출이요? 자본적 지출. 이건 매입 불공의 일반이에요. 2천. 그래서 불공은 몇 번 넣는다? 2번이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한 거 있죠? 예정신고 누락이 매입의 뭐예요? 과세의 일반. 그 다음에 미완급 얼마 있어요? 100만원.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지문 네 번째 줄 보시면 전자신고. 전자신고 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얼마요? 만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디 갔냐? 일단 여기 10번에다가 1억 2천. 1억 2천에 1200. 1억 2천은 1200. 1200인데 아까 둘 다 제가 일반이라 그랬잖아요. 토지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보세요. 몇 번 넣는다고요? 2번.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번 넣었잖아요. 1억 2천에 1200. 1억 2천. 예.
그 다음에 2천만 원은 과세예요, 불공이에요? 불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또 넣는 거예요. 50번. 그래서 2천에 얼마요? 200. 2천에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부는 여기입니다. 여기 12번 누르시면 여기에다 넣는 게 아니고 요 오른쪽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38번에 1000에 얼마요? 100. 그래서 오른쪽에 넣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끝낼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미완급세액이라고 있어요. 21번에 거기 100만원이고 전자신고 아까 얼마였어요? 만원. 끝. 미완급세 여기 있잖아요. 미완급세액. 예, 여기 글씨에 있어요. 글씨를 찾으세요. 항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거기에다 넣으시면 돼요. 항상 글씨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하세요. 지금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게 더 중요해요. 이거야 연습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 요건 같이 할 거예요. 3번. 3번으로 오세요. 21번. 21번에 거기 써 있잖아요. 미완급이라고. 그 다음에 넘어오세요. 그거는 그 칸에다 쓰면 되니까. 3번. 지금부터 못 쫓아오면 몰라요. 전 분명히 넘어오라 그랬어요. 거기 3번 보시면 이거 오늘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몇 기 예정이에요? 1기 예정이에요. 1기 예정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1월에서 3월이에요. 그래서 1월에서 3월로 오세요. 그래서 오셔서 뭐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거 되어 있는데 시험 때 무조건 여기 위에 마감이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마감 되어 있죠? 네, 나가세요. 안 되는데 엔터 치셨어요? 엔터 안 치면 안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나오세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전자신고가라고 되어 있어요. 네, 무슨 신고요? 전자신고. 여기 누르세요. 국세청 홈택스 아니요, 국세청 홈택스 말고 전자신고를 누르세요. 네, 여기 가면 국세청 홈택스 떠요. 그래서 요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몇 월에서 몇 월이죠? 1월에서 네, 1월에서 몇 월이요? 3월. 네. 그리고 지금 하는 거 적으실 필요 없는 게 거기 다 써 있어요. 네. 네. 그래서 1월에서 3월로 오시고, 여기까지 뜨셨죠? 네. 그리고 이런 거는 반복 숙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 보면 이거 1번에 어떻게 가고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실기는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연습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거 아니어도 다른 것들도요. 실기는 계속하면 늘어요. 컴퓨터 시험 보실 때 아시잖아요. 연습하면 몸에 붙어요. 여기 위에 제작 있어요. 제작 누르세요. 그 다음에 거기 여기 위에 제작 열심히 쓰지 마시고 제 거 화면 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1234 1234라고 비밀번호 있어요. 치세요. 아래 위에다가 2번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34 1234. 그래서 B번 몇 번 넣으셔야 돼요? 2번. 그 다음에 확인. 그래서 위아래 다 1, 2, 3, 4, 1, 2, 3, 4예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홈택스 바로가기라고 있어요. 누르세요. 그 다음에 홈택스 바로가기 누르시면 요런 거 이상한 게 떠요. 여기 밑에 뭐라고 있죠?
닫기. 닫기. 눌렀죠. 여기 밑에 있을 거예요. 밑에 누르면 뜰 거예요. 거기 밑에 닫기 누르시고 여기 있잖아요. 네, 닫기 눌러요. 네, 닫기 누르세요. 그럼 요거 하면 뜨죠? 네. 네. 여기부터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제발 부탁인데 그냥 기계처럼 하는 거예요. 이거 풀 때 보면 어떤 분들 보면 머릿속으로 순서를 외우시는데 그냥 기계가 되는 겁니다. 여기 찾아보기 보이세요? 누르세요. 찾아보기 누르시면 요 제일 밑에 요거 하나 뜰 거예요. 여기 있어요. 여기 찾아보기. 그래서 찾아보기 누르시고 네. 여기 제일 밑에 요거 있어요. 뭐 EN으로 시작하는 거. 예, 그거 더블 클릭. 그리고 거기 지문에 다 써 있어요. 네. 맞죠? 예.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리세요. 여기 형식 검증하기라고 있을 겁니다. 제일 밑에. 뭐라고 있으세요? 형식 검증하기 클릭. 그 다음에 암호 치세요. 1, 2, 3, 4. 예, 1, 2, 3, 4, 1, 2, 3, 4.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국세청에다 보내는 거예요. 네. 예, 데이터를. 그래서 1, 2, 3, 4, 1, 2, 3, 4. 아니 뭔 정보 입력이요? 아, 예. 거기 1, 2, 3, 4, 1, 2, 3, 4. 제가 이거 누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1, 2, 3, 4, 1, 2, 3, 4 하셨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옆에 형식 검증 있죠? 클릭. 내용 검증 있죠? 클릭. 내용 검증 결과 있죠? 클릭. 마지막에 뭐 있죠? 전자 파일.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뭐라고 떠요? 제출하기. 네, 제출하기. 요거까지 누르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닫기. 하시면 끝. 요러면 2점이에요. 요거는 뭐 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요 방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넘어가면 돼요. 그 옆에 그냥 누르세요. 그냥 네, 닫으면 그냥 다 눌러요, 다. 닫으면 되죠? 네, 그 다음에 거기 제출하기. 네, 그 다음에 이제 닫으시면 끝. 그냥 확인.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닫기. 요러면 몇 점이라고요? 2점. 2점이에요.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풀고 해야 점수가 나. 아니에요. 이거는 따로예요. 이거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앞에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파일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거 전송하는 방법을 네, 그냥 전송할 줄 아냐 이거 물어보는 거라 이런 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그냥 탁탁탁탁.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지 이거 1분이면 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연습을 했다는 전제 까는 겁니다. 네. 네, 연습 안 하면 5분 걸려요.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뜨면 제작 안 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도 수동, 4번은 자동, 5번도 자동. 그래서 1, 2, 3번 분개하고 그래서 1번 보시면 예, 요거는 항상 세 줄이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원래는 3,600 얼마였어요? 30이었어요. 근데 3만 달러 곱하기 1,150원 하면 얼마 나오죠? 3,450 나와요. 그래서 얼마 떨어졌죠? 180.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입금 180 테슬라. 그 다음에 대변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외화 환산 이익 180. 그러면 매출일 때는 환산 이게 만약에 외상 매출금이면 그때 외화 환산 손실이 되는 거죠. 왜냐면 외상 매출금은 받는 거잖아요. 그럼 받는 게 줄어들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쁘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내려갔다 그래서 이익인 거는 아니에요. 항상 상황.
그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예금. 그래서 보시면 우리 예금에다가 돈 왜 넣죠? 이자 받 네, 이자 받으려고. 그래서 이자 몇 프로 주시겠대요? 2%. 그래서 400만 원 준다 그랬는데 6개월만 갖고 있었죠. 네. 그러면 얼마예요? 200만 네,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받는 이자 뭐라 그러죠? 이자 수익 네, 이자 수익. 아이고, 왜 또 영어야? 그 다음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으면 뭐라 그랬죠? 네, 미수 수익. 그래서 미수 수익 얼마요? 200. 장기 부담하는 거는 올해 거에 대한 거죠. 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그리고 요거 잘 기억하세요. 어저께도 잠깐 적어드렸는데 성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뭐요? 비용. 요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요거는 외우세요. 차변에 무조건 부가세 예수금, 대변은 무조건 부가세 뭐요? 대급금. 요거는 차대변은 확정이에요. 그 다음에 1545, 그 다음에 2140.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있으시죠? 거기 써 있어요. 가산세는 뭘로 하래요? 네, 자비익. 아니요, 가산세. 세금과 공과. 그래서 세금과 공과 4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자비익 얼마요? 만 원. 그 다음에 예수금이 많아요? 대급금이 많아요? 네, 대급금이 많아요. 그 다음에 차변에 이건 돌려받으니까 미수금입니다. 592만 원. 근데 만 원은 어디서 빼야 돼요? 어느 만 원이요? 세액공제. 세액공제 여기요. 자비익. 응? 자비익. 그러니까 자비. 네, 자비익 만 원. 자비 만 원. 네. 그러면은 차변과 대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같아야 되죠. 네. 그러면은 네, 맞아요. 만 원 차이 안 나요? 만 원 차이 안 나요. 여기 5만 원, 4만 원, 2만 원에서 만 원. 맞잖아요. 아. 네. 내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부가세 수금, 자본가니까 이
미지급 세금은 예수금이 많을 때. 아니 미지급 세금 또는 미수금으로 쓰라는데 그럼 예. 세금으로 쓰면 틀려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은 대급금이 많잖아요. 대급금은 매입이잖아요. 그러면 매입이 많으면 세금 내야 돼요, 돌려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금이 많을 때 그렇죠. 예수금이 많을 땐 미지급 세금. 대급금이 많을 때는 뭐요? 미수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상황마다 항상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이라는 거를 안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서. 그 다음에 이제 자동하러 갈 겁니다. 자동은 어디에서 해요? 결산자료 입력.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액법. 정액법 공식 어떻게 되죠? 네, 취득원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잔존가치 가치 나누기 나누기 내용연수. 취득원가 얼마예요? 2300. 잔존가치 없죠? 없으니까 내용연수 몇 년? 5년 5년. 그러면 460. 460 맞나? 네. 5, 4, 20, 5, 6은 30. 46만 원. 그래서 항상 계산은 요건 꼭 지켜주셔야 돼요. 시험장 가셔서 두 가지는 꼭 지키셔야 돼요. 하나는 지문 잘 읽기. 그 다음에 계산은 항상 2번 이상 하셔야 돼요. 저도 실수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 거 보이면 옆에 사람 거 잘 베끼고. 눈이 나빠서 안 하는지 보여. 못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아, 그 성공하신 분이 한 명 있어요. 그리고 누구 거 베꼈어요? 그랬더니 앞에 웬 남자애들 둘이 있었대요. 여자분이셨는데 한 30대 초반이셨는데 그 오른쪽 거 베낄까 왼쪽 거 베낄까 하다가 왠지 오른쪽 애가 좀 더 똘똘하게 생겨갖고 오른쪽 애 걸 베꼈다. 그럼 모르는 거지. 아, 그렇죠. 그냥 잘 찍은 거죠, 결론은.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찍네. 예. 그다음 여기로 오세요. 결산자료 입력.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오시고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 다음에 컨트롤 F 소프트. 왜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소프트 웨어. 그래서 소프트 치시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얼마였어요? 460 치세요. 그리고 5번은 또 딴 데 가서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460 넣었으면 꼭 뭐 누르시라 그랬죠? 네,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요거 눌러주세요. 전표 추가. 네. 결산자료 입력이지만 전표 추가만 있는 거죠? 네. 다른 저기는 없죠? 하나 더 있어요. 5번. 네, 5번 이제 할 거거든요. 5번도 전표 추가 누르셔야 돼요. 일단 요거 하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할 거예요? 5번 할 거예요. 5번은 여기로 오세요. 어렵진 않아요. 여기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셨죠? 거기 보시면 당기 처분 예정일이 2023년 몇 월 며칠이요? 2월 15일 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나오시고 여기로 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거기 지문에 보시면 현금 배당 얼마라고 쓰여 있죠? 현금 1,000만 원. 네. 현금 배당 1억. 아, 네. 이거. 그래서 여기 현금 배당 클릭하시고 여기 현금 배당 있죠? 네. 클릭하시고 거기에 얼마요? 1억 치세요. 현금 배당에 쳐요? 근데 현금 배당이 얼마요? 1억. 왼쪽에 오른쪽에다가 위지? 아니요. 어차피 왼쪽밖에 안 들어가요. 왼쪽에 예. 어차피 누르면 눌러지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어, 어, 어. 그 다음에 밑에 주식 배당에다 얼마 치세요? 1,000. 1,000만 원 치세요. 주식 배당에다가 1,000. 유통주에다가 아니면 미국 주식. 그럼 끝이에요? 아니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익준비금 적립률 몇 프로요? 점유율 10%. 우리 이익준비금 외우라고 했었어요.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 10분의 1. 아까 현금 배당 얼마였죠? 1억. 네, 1억이었죠. 그러면 1억에 10%면 얼마예요? 1억에 10%. 네, 1,000만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1,000만 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 치세요? 1,000만 원.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이익준비금 적립금 10% 고려해서 써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기 10% 고려해서 쳤잖아요. 네. 현금 배당 10% 생각 안 해도 그거 해서 쓰는. 네, 거기에다 아니요. 현금 배당 10% 생각해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근데 적립률 10%는 뭐예요? 그게 이거라니까요. 그죠? 이거. 현금 배당 10%. 네,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거 기억 안 나면 또 엉뚱한 거 10% 계산합니다. 아, 그러니까 적립률 10%라는 건 현금 배당 10분의 1이. 네,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걸로 현금으로 해라. 네, 이거구나. 그 뜻이에요. 그 뜻. 주식으로 10분의 1 하지 말고. 그렇죠. 이제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네. 이제. 이거 못 알아보잖아. 이걸 못 알아, 문제를 못 알아봐서. 그러니까 나중에 손주가 공부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걔한테 이렇게 해라. 네.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요. 여기 와갖고 자녀 공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본인은요? 그러면 조용해요. 애한테만 뭐라 그러지 말고 안 되지. 본인 어떤 상황인지. 그래갖고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걔는 직업이 공부잖아요. 아유, 그거는 이제 본인 생각이시고. 그렇죠. 다 나랑 똑같을 수가 없어. 다 경험해보면 아 공부 요렇게 하면 좀 더 낫구나 이게 있잖아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으로 오세요. 원천징수에서 급여자료 입력. 솔직히 저는 사원 등록이 더 좋은데. 사원 등록이요? 네. 왜냐면 사원 등록이 더 쉽잖아요. 급여 일자가 일자 월은 나왔는데 일이 안 나왔으니까 거기 밑에 5월이라고 써 있잖아요. 5월이라는데 날짜가 없을 경우에는 맞은 거구나. 아니요, 절대 그럴 거 없어요. 여기구나. 네, 날짜하고 다 나옵니다. 네, 절대 없어요. 그렇게 나오면 모두 정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없네. 그러면 체크했다 이의 신청 걸면 진짜 없으면 모두 정답 되는 거예요. 항상. 네.
근데 잘 찾으시면 있습니다. 없으면 11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그땐 뭐 내 맘대로 하는 거죠. 뭐 없는데 뭘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없으면. 근데 없을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기본급은 여저, 네. 상여는 부, 직책, 부, 월차, 부, 식대는 중식으로 별도의 현물 식사 제공하지 않으니까 여. 자가운전도 업무에 사용하니까 여. 몇 cc 상관없어요. 이거 일부러 준 겁니다. 왜냐면 저희는 1000cc만 넘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서 일부러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야간 근로 없죠? 네, 있어요. 야간 근로 있네요. 야간 근로 여.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보세요. 모를 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과세하고 육아수당 치고 F2 육아 있어요 없어요? 치고 F2. 있죠. 그 다음에 체력 단련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무조건 2번. 2번 치고. 그 다음에 체력 단련 쓰고 F2 체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과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출근 수당도 모르겠어. 그러면 비과세의 출근 수당. 그 다음에 F2 출근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뭐예요? 과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아는 것만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보는 거 나올 때 간혹가다 있어요. 그 다음에 저거 넣어 주셔야 돼요. 공제에다가 주차비. 공제에다가. 네, 공제에다가. 참고로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여기 없어요. 그래도 자동으로 뜨니까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하고 그 뭐는 넣어 주셔야 된다고요? 주차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쳐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F2. 그 다음에 F2 하시고 기타. F2하고 기타. 거기 다 써 있어요. 지문에. 뭘로 하라고. 네. 그래서 그런 거 잘 보시면 이거는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다 써놓고 그 다음에 몇 월 거예요? 이거 5월. 5월 그 다음에 며칠이요? 25일. 그 다음에 김정산 씨 기본급 280, 식대 10, 자가운전 20, 야간 10, 육아 10, 체력부 출근 8. 그 다음에 연금, 건강, 그 다음에 고용, 그 다음에 장기, 아이고, 고용, 건강, 그 다음에 장기, 그 다음에 고용, 12만 9천 아니에요? 12,920원. 장기 12,000.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나오면 돼요. 479900에 2990-100. 이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 하세요. 네. 네. 어느 체력 관련 수당이요? 예, 여기에서 어떤 거요? 체력 단련. 유형 어떤 거요? 유형 아무 말 없으면 이건 만지는 거 아니에요. 네. 시험 볼 때는 아무 말 없는 건 그냥 두는 거고 만지시면 안 돼요. 뭐 그런 것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예. 왜냐면 어차피 저기 비과세 아니면 거기 뒤에 뭐라고 써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하나만 봐드리고 넘어갈게요. 고요. 그리고 요거는 꼭 알고 계세요. 이거 나왔을 때 모르겠으면 무조건 비과세로 들어갔다가 치고 없으면 뭘로 바꾸시라고요? 과세로. 그게 제일 편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연말정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 번째 줄에 부양가족하고 연말정산 입력.
그게 힌트예요. 어디하고 어디만 가란 얘기예요? 부양가. 부양가족하고 연말정산만 가라. 네, 그게 힌트니까 그런 거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일단은 몇 번이에요? 거기 보시면 영업부 소속사원 103번 유재호. 그다음에 요거 먼저 할게요. 부양가족 먼저. 여기 유재호 씨 보시면 본인은 특별한 거 없죠? 근데 본인에서 남자일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한부모. 배우자 없으면 뭐예요? 한부모예요. 배우자 없고 자녀 있으면. 근데 지금은 배우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분은 신경 쓰실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본인이 여자로 나왔을 때는 저기 부녀자. 부녀자. 그렇죠. 그거 항상 제일 처음에 고민을 한 번씩은 해보셔야 돼요. 남자 혼자 있을 때 한부모를 동그라미 해요. 그 대신 저기 있어야죠. 자녀. 아, 자녀가 예, 자녀가 있어야 돼요. 혼자만 있으면 안 돼요. 예, 무조건 자녀가 있어야 한부모가 됩니다. 자녀나 입양자가 있어야 돼요. 여자도 똑같잖아. 그렇죠. 여자도 배우자가 없어. 없어. 예, 자녀가 있어. 예, 자녀가 있어. 그러면 그때도 부녀자가 아니고 한부모. 한부모. 예, 그러니까 여자는 부녀자가 아니고 부녀자가 되려면 네.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있는 여자. 예,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다 한부모가 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여자든. 그렇죠. 근데 이 여자는 부녀자 아니에요? 이분 남자인데요. 아니 김민아. 김민아는 상관이 없죠. 상관없어. 본인만 신경 쓰는 거예요. 여기는 본인만 해주는 거예요. 이 밑에 사람은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예, 본인만. 그 다음에 거기 김순자님 보시면 돈 벌어서 부. 그 다음에 배우자는 돈 안 벌어서 배우자. 맞죠? 그 다음에 자녀는 몇 세 이하요? 20세 이하. 일단 요거는 이렇게 해서 끝이에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시험 보실 때 항상 제일 많이 까먹는 게 본인 거 많이 까먹어요. 네, 저도 보면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내 거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이제 연말정산으로 오시고 보험료 자동차 돼요 안 돼요? 돼요. 일반 보장성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다음에 자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얼마죠? 200. 그래서 여기에다가 275.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보시면 의료비. 네, 의료비 보시면은요. 어머니 질병 돼요. 왜냐면 돈 벌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네, 그것도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저기 어머니 보약 안 돼요. 배우자 라식 돼요. 무슨 목적이라? 시력보정용. 그래서 여기 부양가족 가셔서 여기 밑에서 뭐요? F2. 그래서 처음에 김순자님 국세청장에 얼마요? 500. 그 다음에 배우자 국세청장에 120. 끝.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 자녀 유치원비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어디 갔냐? 교육비 가서 취약전 아동이 얼마요? 100만 원.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무슨 금이요? 기부금. 종교단체 되죠? 네. 그래서 얼마요? 120. 그다음에 신용카드. 아, 좀 신용카드 이렇게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일단 신용카드 보시면 저기 대중교통 얼마 있죠? 100만 원. 100만 원. 그다음에 배우자 거 얼마 있죠? 30만 원. 그래서 대중교통 130. 배우자 거? 배우자 신용카드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 그래서 대중에서 130. 그다음에 어머니 병원비 신용카드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예, 그래서 본인 신용카드는 1100입니다. 맞죠? 본인께 1100. 예, 1100. 그다음에 배우자 신용카드는 얼마예요? 470. 그래서 신용카드에다 얼마 넣어야 돼요? 1570. 이상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거기에 맞춰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1100에다가 배우자 거 470. 470. 해서 얼마예요? 1570.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여기 신용카드에다 1570. 대중교통에 얼마예요? 130. 끝. 한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못하신 거 있으시면 해보시고 이상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